핫한 기업들의 비밀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세영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미국발 악재 그리고 중국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오늘도 약세 보였습니다. 이 사흘째 계속되는 약세에 우리 시청자분들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2260대까지 밀렸고 코스닥도 770대 중반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중에서는 SK하이닉스와 포스코가 올랐고요. 코스닥 시총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나노스, 메디톡스를 제외한 대부분이 파란불 켰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채 금리 인상 기대감에 은행주들 대부분 올랐는데요. 삼성카드, KB금융,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SK가 4분기 이후에 성장 동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SK그룹주들 대부분 올랐습니다. SK가 4%가량 상승했고요. SKC, SK텔레콤, 그리고 증권 등이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동혁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좀 하락장이 나왔어요. 네. 오늘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요. 장기적으로는 또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우선 금요일장 마감을 했고요. 한 주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뭐 증시 자체가 좀 많이 빠지고 또 뭐 종목들도 좀 타격을 좀 입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미래를 좀 잘 예측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분기 차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변동성을 한번 주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강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때로는 단기 매매, 뭐 되도록이면은 매매 안 하는 쪽이 더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급락이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매매할 필요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온 상태고, 뭐 코스피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주가 자체의 방향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우선은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어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다시피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도 전체적으로 분기가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의 변동성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차트, 뭐 일본 증시 차트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번 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 증시부터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미국 증시는 전일 장중에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이 나왔고 이제 종가가 마이너스 0.75%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트가 뭐 살짝 미끌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봉 차트로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기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요. 화면 보시게 되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분기 차트고 일반적으로 이제 분기가 형성되고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아래 꼬리가 대체적으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면을 좀 시간 나실 때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아래 꼬리가 안 달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동성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살짝 아래 꼬리를 달아놨거든요. 그런데 아래 꼬리가 너무 짧아요. 물론 미국 증시는 다른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아래꼬리가 길게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정도로 아래꼬리가 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너무 짧아요. 그래서 약간의 추가적인 변동성이 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두 차례 정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글로벌 증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를 보시게 되면 일본 증시의 분기 차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졌죠. 그렇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차트는 이게 아니었었죠. 이 정도로 빠지진 않았었죠.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0.8%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파락으로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요. 우선은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분기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아랫꼬리를 지금 현재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아랫꼬리가 달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랫꼬리가 역시나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일본 증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 정도의 눈에 띄는 아랫꼬리 정도는 달립니다.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 정도, 그렇죠? 뭐 물론 짧은 꼬리도 달리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정도의 꼬리는 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일본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은 그 정도의 꼬리가 달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중국 증시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중국 증시는 분기가 지금 현재 형성이 안 됐죠. 왜냐하면 이번 주 내내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 자리가 새롭게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가 바로 이제 새롭게 분기 차트가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도 변동성을 줬다고 합니다. 바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미국 우리나라 국내 증시 자체적으로 또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음 주에는 아마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고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준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셔야죠. 잠시 잠깐 고통스럽긴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그리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 글로벌 증시의 반등을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공격적으로 매매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시장 현재 조금 쉬어가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도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앞으로 중국 증시 영향을 받고 나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떤 급등주들이 포착됐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데요.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들 나오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먼저 화성 밸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 경협주이고요. 배관용 밸브 생산업체입니다. 오늘 반등하면서 8% 넘게 올랐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남북 경협주잖아요. 네. 이 종목 투자 메리트가 있을까요? 글쎄 재료는 나쁘진 않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사실 남북 경협주는 사실 그 재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어제도 사실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왕 투자하실 거라고 한다면 남북경협주 가운데서도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아직까지 시세 형성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아시아 종묘와 같은. 근데 우선 이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업 자체로는 나쁘지 않아요. 업계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남북 경협주 중에서 그래도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 테마가 아니었다라면 오히려 저는 더 긍정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재무적인 측면, 성장성, 여러 가지 내용 측면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데 테마로 엮여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테마입니다. 어떤 특정 재무제표라든지 또는 개인 기업 가치의 어떤 내실이라든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테마 형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더욱이나 남북경협주는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부정적인 거죠. 이 기업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인데 말이죠. 그래서 우선은 가격적인 측면과 동시에 재무적인 측면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재무는 좋아요. 보시게 되면 우선 영업이익률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2018년도 들어서 더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 1,300억 정도가 되는데 부채가 3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유보율도 1,5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계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얼마나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화성밸브는 지금 현재 테마주에 엮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어떤 남북 경협이라는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내실을 가지고서 이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죠. 그렇죠? 앞으로에 대한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이 화성밸브가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더 간다 아니면 빠진다. 이것을 예측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해당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께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과연 이 종목을 우리가 신규로 매매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란 얘기죠.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남북경협주를 매매를 하고자 한다면 아직까지 시세 형성이 터지지 않은 가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아시아 종묘라든지 기타 등등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기업의 어떤 성장성도 있고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좀 더 안전성이 있고 화성밸브 물론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도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우선순위가 있겠죠.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안전성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많이 올라간 종목은 그만큼의 변수가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화성밸브를 꼭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은 굳이 남북경협주를 매매한다고 한다면 이 종목 아니고도 더 좋은 종목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굳이 남북경협주를 또 매매할 필요는 있겠는가?
상장돼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말이죠. 그래서 그 점 한번 또 참고하시고 또 한번 또 접근하시면은 또는 또 다른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재무적인 측면도 좋은 편인데요. 이 테마주에 엮여 있어서 변동성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신규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안정성이 있는 종목들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이 다음 종목은 해성옵틱스입니다. 모바일용 렌즈와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주력 고객사는 삼성전기라고 합니다. 동아 ST와 미세 관절경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오늘 외국인 수급이 많이 올라와줬습니다. 전문가는 이 종목 저번에 언급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상한가 좀 많이 올라와 줬는데 이 종목 지금 잡아도 될까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있었어요. 나쁘지 않고 또 그 당시 때는 또 순수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물론 지금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변동성이 이제 어느 정도 발생되다 보니까 약간 좀 투기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뭐 재료는 상당히 좋습니다.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기술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 동력은 충분히 마련해 놨다 이거죠.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 성장성만 가지고 분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장성이라든지 어떤 그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또는 뭐 수급이라든지 재무적인 측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격과 재무제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뭐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차트가 이 기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한 이후에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최근에 대량으로 이제 거래가 터졌고 상한가도 한 번쯤 들어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뭐 점차적으로 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좀 시동을 걸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그 의지를 좀 보여준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기술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근데 단순히 차트만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적인 측면을 좀 놓고 본다면 재무적인 측면이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해당 종목이 재무제표가 문제가 있는가? 꼭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적이 뭐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재무제표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중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메리트 있는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단기적인 접근으로만 보셔야 되는 종목인데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오늘 주가 자체가 그 갭상승이 나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갭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이 갭을 메꿔주기 위한 어떤 그 주가락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갭상승 나온 이후에 다시 반등 나오고 약간 흘러내리는 모습. 그러면서 다시 반등 나오면서 갭 상승이 나오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보통 이런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도 바닥권 종목이고 재무적인 측면 자체가 중장기를 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성옵틱스 단기 매매로서는 아주 훌륭한 종목이지만 단기 매매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떨어지는 거 그냥 바로 잡지 마시고요. 떨어졌다가 소폭 반등 나올 때 매매하시면 이런 종목들 추가적으로 수익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해성옵틱스 재무는 그렇게 좋진 않아서 중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셀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 LCD와 OLED 디스플레이용 장비 제조업체인데요. 이 LG 디스플레이와 많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최근 3거래일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전문가는 이 종목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왜 반등이 나왔을까요? 뭐 사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꼭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식을 우리가 항상 보면은 명분, 뭐 성장성 뭐 이런 거를 많이 또 우리가 따지게 되는데 사실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가격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또 여러 가지 명분 이슈를 내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뭐 해당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뭐 세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가장 저는 마음에 드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서는 중국의 LCD 인라인 시스템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CD 인라인 시스템, 그러니까 인라인 시스템은 여러 개의 그 장비를
하나의 장비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이죠. 아무래도 그 생산에 대한 어떤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점유율 1위. 어쨌든 뭐 1위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과 가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요. 자, 아주 훌륭합니다. 네. 꾸준하게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적자였던 적도 없고 꾸준하다. 꾸준한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 600억 정도 되는데요. 부채가 한 570억 정도 되니까 뭐 나쁘진 않죠. 네, 뭐 부채가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은 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유보율이 한 570% 정도 되니까 뭐 예, 적당합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 주가 자체가 이런 식으로 쭉 빠져서 지금 현재 쭉 올라가서 이게 쭉 빠진 상태입니다. 많이 빠졌어요. 네, 한 50% 정도 주가가 하락이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어떤 그 특정 종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다시피 주가 자체가 한 50% 정도 빠지면은 일반적으로 바닥을 찍고요. 그리고 70에서 80% 정도 빠지면은요, 거의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50%에서 한 80% 정도 주가락이 나온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많이 빠진 종목이 확률적으로는 데이터가 너무 높지만은 평균적으로 50% 정도 빠진 종목들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나쁘지 않고요.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뭐 업계 1위 아니겠습니까? 시장 점유율.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그게 호재입니다. 어찌 보면은.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항상 급등이 나온 이후에나 뭐 모멘텀, 성장성 이슈들이 터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슈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중에 더 올라가고 이후에 또 재료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지만은 갭 상승은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점 상한가로 갭 상승 나오는 거는 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은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오늘 갭 상승 나왔죠. 그렇죠? 갭으로 상승이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아닌 경우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양봉 나오고 거래 터졌다라고 해서 따라 붙으시면 안 되고요. 떨어집니다. 어디까지? 갭을 메꿔주는 구간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갭을 메꿔주고, 우리 예전에 교육 강의를 통해서 갭 상승, 갭 하락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원리를 통해서 갭까지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반등이 나올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죠. 그러면서 단기적인 공략을 하게 되면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기업 가치라든지 재무제표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중장기도 나쁘진 않지만 시장 분위기가 중장기를 할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길게 보시는 쪽보다는요, 우선 단기적으로 짧게 보시고 시장이 좀 많이 개선되면 그때 또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는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무래도 비중도 많고 사이즈도 크다 보니까 종목들을 또 많이 관심 가져 주시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로 기업 가치가 있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성장성만으로 올라가는 그런 거품 주식이 아니라 정말로 매출도 잘 나오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단순히 투기적인 목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이 아니라 정말 투자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2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방송에서 제가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재무적으로도 긍정적인 편이고요.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지만 이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투자가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된 세 종목 짚어봤고요. 더 많은 상승 가능한 종목들 그리고 공략법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진 온라인 강의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저희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깜빡거리는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 강의가 이어집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 주제 준비하셨을까요? 네. 자, 오늘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남북경협주들도 있고 제약바이오주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제약바이오 비중이 가장 많은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약바이오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한번 또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많이 주목하고 계시는 제약 바이오주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시크릿 노트 출발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이 많은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또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를 많이들 들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저는 솔직히 좀 좋게 보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제시해 드려야 될지 곰곰이 좀 생각을 하다가 그냥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자.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사실을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오늘 또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세워 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선 주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많이 좋아하죠, 그렇죠? 네, 이 제약 바이오를. 그래서 이제 과연 그 향후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약 바이오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많은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또 추천도 많이 해주고 실제로 이슈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또 그런 종목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중이 좀 상당히 많고 또 손실폭도 크실 텐데 글쎄요. 좋은 얘기만 해드린다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관적인 의견을 갖고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인 내용과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획을 좀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닥 대형주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코스닥 대형주, 소형주, 중형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굳이 제가 오늘 그 대형주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을 이끄는 거는 대형주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물론 제약바이오주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중소형주의 종목이 더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소형주에 있는 그 종목들이 아무리 잘 가도 시장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트렌드를 형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형주의 제약바이오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33종목을 가지고 좀 설명드릴 내용인데 대형주는 시가총액 100종목은 시계에서 코스닥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제약바이오주가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종목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33종목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서 시총이 높은 업종이 반도체.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그래서 18종목 정도가 되고 그 다음으로서는 IT 부품이 8종목. 그리고 이제 4위가 디지털 콘텐츠. 나머지기는 그냥 소외되어 있는 업종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이끄는 것이 사실이고
훗날 후발 타자가 뭐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은 반도체 장비 쪽이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은 반도체 장비 쪽보다는 제약 바이오를 지금 현재 중점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33종목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량 시총 상위 종목의 흐름을 알아야지 제약 바이오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다음이면. 자, 제약바이오 투자 메리트가 과연 있는가 이거죠. 과연.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올해 이슈가 터진 게 아니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시장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서는 지금 와서 이제 제약바이오 뭐 이런 이슈가 터지기 때문에 와 대단하다라고 하지만은 아니죠. 제약바이오는 2017년도에 급등이 나온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제약바이오는 우선 첫 번째 재무적인 측면을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거고 마지막으로 가격. 수급은 제가 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수급이라는 것은 열심히 샀다가도 다음 날 팔아버린 게 수급이고 허구한 날 매도 치다가 순식간에 매수하는 게 수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내용을 분석하기는 수급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급은 최대 주주, 2대 주주 수급이 중요하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들쑥날쑥하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아요. 단기적인 의미가 있지. 그래서 우선 재무적인 측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재무제표. 그렇죠? 이 대형주의 총 33종목의 재무제표를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코스닥 중소형주들도 확인하면 더 좋지만 시장을 이끄는 건 대형주예요. 그래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33종목의 재무제표를 전체적으로 싹 한번 훑어보니 3년 연속 적자 기업이 11종목이나 나옵니다. 33종목 가운데서 무려 11종목. 그리고 감자 3회가 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관리 종목이 한 종목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우선은 실적이 부진한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종목이 단 33종목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부진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3년 연속 적자 기업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한 번 더 그러니까 4년 연속 적자가 되면 상황에 따라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3년 연속 적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뭐 곧 있으면 2019년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2019년도에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 길지 않아요.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또 2019년도. 그렇죠? 그러면 4년 연속 적자 기업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터질 거예요. 그냥 상패 시즌이 또 형성될 내용들도 나오고 또 뭐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지 상장 폐지 실질 심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불거지게 됩니다. 그러면 3년 연속 적자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이 부진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게 11종목인데 과연 몇 종목이 터지게 될까? 우량 기업 중에서. 자, 다음은 감자 3회 한 종목인데 감자를 3회 한 종목들 그리고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들은 통계적으로 이 한 종목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계적으로 95% 이상의 상장 폐지가 돼요. 언제 될지 몰라서 그게 더 무서워요. 그리고 관리 종목. 관리 종목은 어쨌든 관리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관리가 풀려서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은 관리로 지정을 받았던 종목들은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잠시 잠깐 이겨내는 것뿐이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물론 이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 물론 제약은 재무제표가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바이오 신약 쪽이 문제가 많죠. 이유는 뭐 간단하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그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비용 처리가 또 많이 나오게 되고 성과를 내야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신약이 뭐 탄생하는데 뭐 하루아침에 탄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라고 해도 그것도 성과가 있어야지 계속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 기업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부실 기업이 너무 많이 포진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기업의 내실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순 성장성만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는 매출이 거의 다 좋아요. 거의 다. 대부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안 좋은 종목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급격한 하락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신약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신약바이오는 재무제표 거의 안 좋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이제 거품 논란이 끼게 되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렇죠? 자, 다음 재무적인 측면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이요. 자, 다음은 성장성입니다.
무슨 성장성? 임상 1상 들어갔다, 2상 들어갔다, 3상 들어갔다, FDA 승인받았다. 이런 성장 모멘텀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성장성 많이들 얘기하는데 성장성 없는 기업이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기업은 성장성이 있습니다. 전방산업이 올라가면 또 전방산업 이슈가 터지는 거고 또 화장품 관련주가 또 반등이 나오면 또 중국 수혜주로 엮이는 거고 또 게임주로 엮이는 거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엮는 거지 성장성이 없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성장성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건 명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장성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화면. 자, 다음은 가격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핵심입니다. 자, 통계를 통해서 기술적 주가 방향성 목표가를 예측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를 들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좋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굳이 안 좋은 걸 가지고 좋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객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릴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통계적으로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목표가를 찍는 어디가 목표가고 어디가 고점인지를 예측하는 방법인데 이 교육은 제가 예전에 한번 교육 강의를 한 적이 있었죠. 자 소형주는요. 통계적으로입니다. 이것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뭐 제가 뭐 특별하게 그 누군가한테 배운 것도 없어요. 제가 전체 상장돼 있는 종목을 다 분석해서 나온 데이터고 확률적으로는 대단히 높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100%에 가까워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소형주는요. 1300 또는 1500%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1300에서 1500%가 아니고 1300% 근사치 또는 1500% 근사치까지 올라갔다 급락이 나와요. 중형주는 1500% 근사치 또는 3000% 근사치 갔다가 주가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형주는 3000% 근사치 또는 5000% 정도 근사치까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종목에 따라서 1만% 또는 2만 %까지 올라갔다가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통계입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죠? 통계입니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의 방향성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약바이오 업종과 상관없는 내용을 가지고 우선 기술적인 측면을 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세스라는 종목이에요. 해당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일봉 차트, 주봉, 월봉, 분기 차트가 아니고요. 년 차트입니다. 그래서 짝대기 하나 1년짜리 차트예요.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한번 교육 강의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연봉 차트예요. 최저점, 주가가 최저점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되냐면 소형주 같은 경우는 제가 화면에다 올려놓은 것처럼 소형주는 1300% 근사치 또는 1500% 근사치 갔다가 이제 작전이 종료가 돼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수년에 걸쳐서 급등이 나오고 나서 1488% 정확하게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1500% 근사치까지 찍었어요. 그러면 성장성이 그때 나와요. 성장성이 한 1000% 정도 올라가면 뭐 또는 1300% 정도 올라가면 그때 호재라는 게 터져요. 호재라는 게. 그러면서 뭐 투자를 하게끔 만들죠. 그렇죠? 그러면서 달라붙게 되고 그때부터 작전은 종료가 되고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목표가를 딱 찍게 되면 보통 5년에서 7년, 5년에서 7년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포함해서 5년에서 7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지는데 한 2, 3년 정도 걸리고요. 바닥권에서 바짝바짝 기는데 3년에서 몇 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5년에서 7년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발생된 이후에 주식 종목이 다시 급등이 나요. 그래서 화면에 차트 보시게 되면 1488%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목표가 찍고 1, 2, 3, 4, 5년 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끝나고 매집 끝나고 급등 나오고 있죠. 대부분이 이래요. 대부분.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교육 강의 지난번 해드렸어요.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뭐 중장기 투자는 일도 아니고 큰 그림이 보이면 단기 매매도 가능한 거예요. 자, 다음 화면. 자, 세명전기입니다. 이 소형주입니다. 네, 남북경협주입니다. 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소형주는 1300% 근사치 또는 1500% 근사치까지 가요. 자, 그럼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169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급등이 쫙 나왔죠. 그렇죠? 어떤 이유로?
4대강 관련 이슈로 지금은 남북경협주지만 예전에 4대강 관련주였단 말이에요. 주가 자체가 1,500% 근사치까지 목표가 딱 찍고 나서 주가 자체가 1, 2, 3, 4, 5년 정도 주가 자체가 쫙 빠지면서 5년에서 7년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나오고 나서 급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다음 화면. 자, 네페스. 이건 중형주입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예요. 중형입니다. 중형주는 1,500% 또는 3,000% 정도까지 갑니다. 네. 자, 그러면 화면 보시게 되면은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최고가까지 2,834% 정도 급등 나요. 그러니까 3,000% 근사치까지 간 거죠. 그럼 호재가 그때 나온단 말이죠. 호재가 사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죠? 바닥에서는 호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몇천 프로가 올라가면 그때 호재가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붙는 거죠. 누가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면서 작전은 종료가 되고 물량 넘기고 누가? 세력들이. 그렇죠?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5년에서 7년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나오고 나서 그때 주가가 급등이 나와요. 엄청 신기하죠.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 가서도 배울 수도 없어요. 제가 2,200개 상장된 종목의 역사를 다 분석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네. 자, 다음 화면. LNF입니다. 이건 대형주입니다. 여러분들. 대형주. 자, 화면 보시게 되면 대형주는요. 3,000% 근사치 또는 5,000% 근사치 가서 목표가 달성되고 급락이 나와요. 근데 종목에 따라서 1만 프로에서 2만 프로 정도까지 가는 종목들이 종종 있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도 분석을 많이 해봤어요. 대체적으로 대형주들은 3,000에서 5,000% 정도까지 가는데 특별한 종목들은 10,000%에서 2만 프로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나름대로 저도 근거를 가지고 분석해봤는데 그거 쉽지 않은 부분이죠. 왜? 아주 소수의 종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1만 프로, 2만 프로 가는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2,904%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000% 근사치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3,000% 또는 5,000%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3,000%에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5,000%까지 바라볼 필요는 없는 거죠. 3,000%도 많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낮은 쪽을 보는 것이 안전하죠. 높은 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러고 나서 주가 자체가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 주가가 장기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레벨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이제 2,900% 정도가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어마어마한 호재가 나왔었죠. 그렇죠?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가격에 대한 목표가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드려 볼게요. 다음 화면.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한 어떤 그 기술적인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선 과연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어떤 그 기술적인 적용을 시켜보면 과연 가격 메리트가 있는가? 그거를 제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자, 오늘은 대형주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대형주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자, 우선 첫 번째 네이처셀. 네, 대형주입니다. 코스닥 대형주. 연봉 차트입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차트예요. 쫙 올라가서 변동성 왔다 갔다. 그렇죠? 일봉상으로 보면 차트는 좋은데 연봉 차트로 보면 뭐 별로 좋지 않죠. 딱 봐도. 그렇죠? 이 연 차트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서 2만 프로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바닥에서 2만 프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요. 일반적으로 3,000에서 5,000%, 많게는 1만에서 2만 프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네,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2만 프로 정도 올라가면 이제 끝난 거죠. 이게 끝났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끝나서 떨어지는 거예요. 끝나서 떨어지는데 일봉상으로 보면 왔다 갔다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한 번 해먹은 주식은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주가 자체가 빠지고 가격 조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끝났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별 볼일 없다는 얘기죠. 단타 매매밖에 안 된다 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오지만은 큰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처셀도 2만 프로가 올라갔습니다. 2만 프로 올라갔는데 이 실현 안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 실현하죠. 그 누군가들이, 수급의 주체자들이. 다음 화면. 자, 3,000단 제약입니다. 쫙 올라갔습니다. 자, 몇 프로 정도 올라갔는가? 다음 화면. 5,000%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5,000% 근사치까지가 맥시멈입니다. 10,000% 정도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 평균이 이래요. 그렇죠? 소수가 10,000%, 20,000%. 극히 드문 사례를 가지고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3,000단 제약도 5,000% 찍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급락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머지않아서.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주기 때문에 설마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다음 화면.
대화제약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화면. 자, 몇 프로? 5,453%. 대형주. 5,000%가 맥시멈입니다. 찍었죠. 몇 년 전에 찍었죠. 주가 자체가 1년, 2년, 3년 동안 지금 현재 가격 조정 들어갔죠. 앞으로 2년하고 추가 2년이 더 남았을 수도 있어요.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더 별 볼 일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과연 가격 메리트가 있는가? 물론 관리 종목 3년 연속 적자 기업 감자 3회 신규주는 제외를 했습니다. 왜? 그 분석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격 메리트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33종목, 그냥 우량주는 대부분 3,000에서 5,000% 이상을 거의 다 대부분 달성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 자, 그런데 재무제표가 좋고 그중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건 아주 소수. 대부분 다 실적이 안 좋거나 상폐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나 또는 목표가를 다 달성했거나 근데 그중에서 소수의 종목은 재무도 좋고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저평가다. 다음 화면. 대약바이오, 대형주 총 33종목 가운데서 재무제표도 좋고 문제없고 저평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게 총 7종목입니다. 총 그중에서 단 7종목밖에 안 돼요. 그렇죠? 나머지는 볼 거 없다는 얘기예요. 많이 올라갔거나 부실하거나 7종목. 그렇죠? 어떤 종목이 있는가? 많이 공개할 수는 없고 딱 2종목. 다음 화면이요. 자, 제약바이오 투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투자를 원한다면 관심 있게 보세요. 다음 화면이요. 자, 땡땡. 연봉 차트입니다. 움직인 게 없어요. 급등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연 차트예요. 하나, 둘, 셋, 넷, 5년 됐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재무제표 시가총액 7,600억짜리입니다. 재무제표 좋습니다. 재무제표가 좋아요. 재무제표 좋은 거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다음 화면이요. 이 종목 공개하도록 하고 다음 땡땡땡. 이제 2종목을 공개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상장한 지 4년 정도 됐어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네, 다음 화면이요. 재무제표가 9,200억입니다. 사이즈가 크죠. 재무제표가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는 거의 대부분 성장성으로 움직여요. 그동안에 그래 왔었어요. 네, 그런데 그 성장성은 어느 순간 또 소멸이 됩니다. 네,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별거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임상 1상에 대한 모멘텀으로 반등, 2상에 대한 모멘텀으로 반등, 임상 3상에 대한 모멘텀으로 그동안에 계속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임상 3상을 통과하는 기업이 드물어요. 핵심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종료가 될 쯤이 됐죠. 왜? 지금은 거의 다 임상 3상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제약바이오, 이제 신약바이오는 임상 1상이 이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임상 2상이에요. 임상 3상. 임상 3상은 임상 3상에서 거의 다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신약이 하나 개발하는데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들. 네, 수십 년을 투자해도 신약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냥 뭐 연구한다고 신약이 그냥 확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임상 3상에서 다 나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그 시기가 3상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머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투기가 아닌 정말로 투자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기업 가치가 좋은 거, 네,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 실적이 잘 나오는 거, 그런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대세 시세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흔해 빠진 그런 투기적인 그런 종목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를 2종목을 들어오시면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좋은 메시지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강의 듣고 오셨고요. 제약 바이오주의 모든 것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 온라인 강의에서는 전문가님께서 발굴하신 좋은 종목들 모두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자, 이제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게 될 종목 주말 동안에 또 나름대로 또 분석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누구나 아는 종목으로는 절대 돈 벌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 소외되어 있는 거, 그런데 돈은 잘 벌고 있는 거, 바닥권에 있는 거.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강조드리지만요. 주식의 정답은요, 가격과 돈입니다. 돈 잘 벌고 있는 회사, 바닥권에 있다.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갑니다. 명분이라는 거, 성장성이라는 거, 그거 저 위에 산꼭대기 올라가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 사가지고 절대 돈 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 2종목하고 동시에 또 제가 또 시황은 잘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시황에 대해서도 한번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전달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핵심 종목 모두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기대되시죠?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어진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하셔서 모두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저희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전문가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깜빡거리는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요즘 계속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